안녕하세요. 베트 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라고 말하려면 뭐 중에 하나여야 되겠어요? 네, 여러 개 중에 하나여야 돼서 thems라고 하는 s가 붙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양의 철학적 전통이죠. philosophical tradition의 흔한 주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distinction, 구별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뭐와 뭐 사이의 구별인지 between A and B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sensual이라고 하는 건 sense, 감각에서 온 거죠. 그래서 감각적 perception, 인식.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제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해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을 sensual perception이라고 표현하죠. 감각적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rational knowledge. 이거는 이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그래서 지각과 지식의 대결이 되겠죠. 요 두 가지가 웨스턴, 서양의 철학적 전통 중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Since Plato, 그러니까 플라톤의 시대 이후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내내 이런 의미고 원래는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현재 시제를 썼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upremacy of rational reason. 그러니까 여기서 super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우월함이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superior이라는 단어 알죠? 그거의 명사 만드는 superiority라는 단어가 바로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on the assertion that cer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집어넣는 거라서 우리말로 주장 또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 단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디아라고 하는 주장에 근거한다가 될 텐데 그 데디아의 주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가능하다. 뭘 수 있냐면 is track.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rational reason을 말하는 거죠.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출해낼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 진정한 지식을 경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네, The Republic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를 말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의 논의가 도움이 되듯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고요. 뭐하는 데 도움이 돼요? 투부정사가 지금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지식 사이의 구별 중에서 합리적 이성이 훨씬 더 우월한데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라는 논의가 이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저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듯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unreliable,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mislead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는 unreliable과 misleading 두 가지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못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the senses are subject to errors and illusions. subject라는 단어는요. 아래로 던져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영향받기 쉬운이라는 의미의 굉장히 어려운 영향받기 쉬운이라는 의미의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받기 쉽냐면 감각은 오류와 그다음에 환상, 환각, 착각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각은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고 항상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깊은 동굴 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앞만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동굴 벽이 있고 그 벽에 그림자들이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뒤쪽에는 이렇게 불이 있고 불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묶여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그림자가 전부라고 믿어요. 저게 진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묶인 걸 풀고 동굴 밖을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햇빛
자체 눈이 너무 부셔서 제대로 물건을 사물들을 볼 수 없겠죠. 근데 조금씩 적응하면서 진짜 나무, 진짜 꽃, 동물, 사람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제서야 동굴 안에서 본 그림자가 사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이 동굴 벽의 그림자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런 가짜만 보게 되면 진짜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밖을 나오는 이성의 힘이 있어야지만 진짜 세상, 진리를 알 수 있고 그거를 바로 이데아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은 이 동굴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한 거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통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감각을 통해서 얻어내는 감각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그림자에 비유한 거고요. 이 밖의 세상이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진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 시간에도 상식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이 지문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Only the rational discourse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discourse는 담화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이성적인 담화만이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구요? overcome, 극복합니다. illusions, 그런 환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고 to point towards true knowledge, 이때 overcome이 첫 번째 동사고 포인트가 두 번째 동사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를 향해서요? 진정한 지식을 향해서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준다. 이성만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ceptions, 인지는, 감각은, suggest, 우리에게 대니아를, suggest는 제안하다와 암시하다, 시사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안하다 의미라고 해석이 되겠죠. 인식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a figure in the distance, 멀리 있는 인물은요, 형체는요, is smaller, 더 작다는 겁니다. 뭐보다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보다 실제 작은 것보다 더 작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벗을 뒤집고 있고요. The application of logical reasoning까지 문장이 주어져. 논리적 추론의 적용은 드러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니아를 알 수 있게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형체는 오직 appear small, 이때 appear은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여서요. 여기 형용사가 와 주어야 됩니다. 더 작아 보일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The laws of geometrical perspective. geo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지구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metric이라고 하는 거는 미터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땅의 면적 같은 것들을 재는 것이 기하학이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적 원근법이라는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다 더 작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적 있으실까요? 엄마 아빠 차 타면은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울 모양 때문이거든요. 사이드미러는 대부분 볼록 거울로 되어 있어요. 볼록 거울은 더 넓은 면을 이 뒤에 있는 차들까지 전부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보이게 하려면 거울 속의 물체가 실제보다 좀 작게 보여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차가 작으니까 우리의 뇌는 작으니까 멀리 있네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가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뒤에 차량이니까 사실은 더 크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착각 때문에 운전자가 차간 거리를 잘못 계산하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미러에 사물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 넣는 거죠. 그렇듯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특히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오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지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에 있는 내용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었죠? 네, 바로 기하학적 원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체가 작게 보일 뿐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떻게 한 이후에도 그 형체는
여전히 작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한 이후에도요. perspectival correction, 그러니까 원근법을 적용해서 보정이 일어난 것이 적용이 된 후에도, 그리고 이성이 결론을 내려도, 영어는 이성이 결론을 내린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사물이 실제보다 더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후에도, 이미 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그 형체가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과 진실이 적용이 될 텐데,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다라고 해서 나대의 법비 구조인데요. 나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다면 but 다음에도 전치사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그 형체를 눈으로 보고 인식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잘 재현되었는가, 어떻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즉 합리적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글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요. 인식과 이성에 대해서 대조하는 글입니다. 서양 철학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와 착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멀리 있는 형체가 실제보다 좀 작아 보여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성은요. 이성이 훨씬 우월하며 경험에서 참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만 참 지식, 참 극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형체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는 건 그냥 원근법 대비 작아 보일 뿐 실제로 작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 네, 바로 perception과 그 다음에 reas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식이냐 이성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언제나 이성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성이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은 믿을 수가 없는 에러로 가득 차 있고 네,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요. 이성적인 어떤 재현을 통해서 가능하지 감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